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미스터리 그 17번째 혼자 스스로 움직이는 관의 비밀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7번째 바베이도스의 스스로 움직이는 관 미스터리 1. 바베이도스의 체이스 일가. 세계에는 수많은 국가가 있습니다. 국제 표준화 기구 기준에 따르면 249개국이 존재하고 있고 UN 기준에 따르면 193개국이 존재하고 우리나라 외교부가 기준으로 삼은 것은 228개국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익숙한 나라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나라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낯선 나라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미스터리한 사건은 바로 꽤 낯선 이름을 가진 카브리해 섬의 섬나라 바베이도스에서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바베이도스는 중앙 아메리카 카브리해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로 우리나라 평택시 정도만한 크기를 지닌 곳이라고 합니다. 인구수는 약 30만 명 수준이고 1625년 영국령에 속했다가 1966년 11월 독립을 이룩한 곳입니다. 당연히 대다수 주민은 영국 출신이고 특히 영국인들의 노예였던 흑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1798년 토머스 체이스라는 영국의 귀족이 자신의 가족들과 바베이도스로 이주를 했는데 당시 바베이도스는 영국에서 범죄자나 빚을 진 사람들이 보내지는 일종의 유배시였기 때문에 그도 영국 본토에서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레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흑인 노예들을 매우 독하게 다루었고 당시 바베이도스 섬에 있었던 원주민들에게도 혹독하게 대해서 악명이 높았다고 해요. 아마 본토에서도 그것과 유사한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닐까 추측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영국 본토로 들어가기를 꿈꾸었지만 영국에서 본토로 돌아오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고 토머스는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베이도스로 이주한 뒤 1807년 4월 바베이도스 도심의 크라이스트 처치 교구 교회에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전용 납골당을 만들게 됐습니다. 다만 직접 만든 것은 아니고 기존에 바베이도스에 왔다가 본토로 돌아가는 다른 귀족에 만든 것을 넘겨받았다고 해요. 이 납골당은 우리가 생각하듯 유골함을 안치하는 형태가 아니고 관 자체를 보관하는 형태였습니다. 당시 서양의 귀족들 사이에선 흔한 가족 납골당의 형태였다라고 하는데 관이 들어갈 구덩이에 석벽이나 벽돌 벽을 쌓아서 석곽을 만들고 그 안에 관을 안치한 다음 돌 뚜껑을 닫거나 아예 지하에 방을 지어서 관을 여러 구 안치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토머스 체이스가 만든 납골당에는 친척인 토마시나 고다드 부인, 그러니까 토마스의 부인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어쨌든 친척인 고다드 부인이 먼저 들어가게 됐다고 해요. 1807년 7월에 사망한 그녀를 토마스는 자신이 만든 납골당에 넣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거죠. 불행은 그 뒤로 또 찾아왔습니다. 그의 2살짜리 딸이었던 앤 마리가 1808년에 사망을 했고 우울증을 앓고 있던 큰딸 도커스 역시 원주민들을 너무 혹독하게 대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천벌을 받을까 겁이 나요. 라는 말을 남기고 1812년 7월에 사망을 합니다. 사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원주민과 흑인 노예들을 모질게 대하는 아버지에게 항의하면서 단식 투쟁을 이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토머스는 두 딸 역시 가족 납골당에 자신보다 먼저 안치를 시켰죠. 토머스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두 딸을 잃은 슬픔에 빠져 식음을 전폐하였고 큰딸이 사망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자신도 사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안타깝지만 평범할 수도 있는 체이스 가족의 이야기가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변한 것은 바로 그 뒤에 일어난 일들 때문이죠. 이 스스로 움직이는 관들. 토머스의 장례식을 치르고 그의 관을 납골당 안에 넣기 위해서 납골당의 문을 연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분명 고다드 부인과 두 딸의 관을 일렬로 나란히 눕혀 놓았는데 관들이 전부 제각각으로 비뚤어져 있었던 거죠. 관리인들은 좁고 불편한 지하 납골당에서 비뚤어진 관들을 제대로 복귀시키기가 귀찮았던지 그냥 그 위에 토머스의 관을 올려놓고 나머지는 대충대충 정리한 다음에 나와버립니다. 그들은 워낙 토머스가 원주민과 노예들을 무자비하게 대했던 탓에 그 누군가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납골당을 어지럽혔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 미스터리한 사건은 그것으로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한 원주민이 체이스 가문 납골당에서 이상한 소리와 함께 빛이 번뜩이는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즉시 묘지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요. 관리인들은 황급히 납골당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놀라운 목격하게 되는데 전날 토머스 체이스의 관과 겹쳐 놓았던 딸 도커스의 관은 벽에 기대서 90도 직각으로 꼿꼿이 서 있었고 아버지 토머스 체이스의 관은 240도 왼쪽으로 기울어져서 거기다 뒤집힌 채로 있었다는 거죠. 본인들이 분명 바로 어제 올려놓고 대충이나마 정리했던 관들이 제멋대로 흩어져 있자 관리인들도 차츰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납골당의 문을 걸어 잠근 뒤에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1816년 체이스 가족의 친척인 세무얼 브루터스 엠프스라는 11살짜리 아이가 물놀이 도중에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아이 역시 체이스 가문의 납골당에 안치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납골당의 관리인들은 오랜만에 납골당의 문을 열게 되었죠. 관리인들은 이번에는 관들이 어떤 모습일지 걱정을 했지만 관들은 가지런히 잘 정돈된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52일의 시간이 흘러서 이번엔 세뮤얼 브루스터라는 친척이 병으로 사망하는 바람에 체스터 일가의 납골당을 다시 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납골당 안의 관들이 그야말로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바람에 모두가 까무라치게 놀라게 되었죠. 이 납골당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바베이도스 섬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이 토머스 체스터에게 원한을 가진 원주민이나 노예들의 복수극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작은 섬의 주민들은 단순하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817년 바베이도스를 다스리기 위한 신임 총독으로 컨버비어 자작 스테플턴 코튼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도 체스터 가문의 납골당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흥미를 느꼈지만 딱히 이걸 조사할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1819년 7월 체이스 가문의 또 다른 친척이었던 토마시나 클라크 부인이 사망을 하면서 납골당에 안치되기로 결정이 되면서 코튼 총독 역시 재미삼아서 그 장례식에 참석하게 됐죠. 막상 장례식이 끝나고 클라크 부인의 시신이 들어가 있는 관을 납골당에 넣기 위해서 문을 열었을 때 더 이상 누구도 재미나 흥미를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납골당 안에 가장 먼저 안치되었던 고다드 부인의 관이 부서져 있었고요. 그녀의 두개골은 입구 쪽을 향해서 놓여 있었던 겁니다. 코튼 총독은 이런 사체 훼손에 대해서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 역시도 당시 떠도는 소문처럼 체스터 일가에게 원한을 품은 노예나 원주민이 벌인 짓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우선 고다드 부인의 유골을 수습해서 새로운 관에다 안치를 한 뒤에 다른 관들도 제자리에 정리해서 놓고 납골당 바닥에 석회가루를 잔뜩 뿌려 놓습니다. 누군가 납골당 바닥을 밟으면 그 흔적을 뒤쫓기 위한 방법이었죠. 그리고 그는 납골당 문을 봉쇄하고 영국 정부의 공식 인장을 찍어서 문에 붙여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1820년 4월 코튼 총독은 체스터 가문의 납골당을 다시 확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는 총독부의 관리들은 물론이고 가톨릭 사제까지 한 명 대동을 해서 납골당의 문을 열게 됩니다. 분명 납골당의 문은 잠긴 상태 그대로 봉인까지 유지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납골당 안의 관들은 모두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의 석회가루에는 아무런 흔적도 단 하나의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죠. 3. 끝내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코튼경의 의도와는 달리 이 사건은 섬 주민들을 더욱 공포에 빠뜨리게 됩니다. 결국 코튼 총독은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위한 조사단을 결성하게 됐는데 코튼 총독과 함께 납골당에 들어갔던 가톨릭 사제였던 토머스 오더슨 신부를 필두로 문학가이자 심령학에도 조예가 깊었던 아서 코난 도일을 포함한 각 분야의 학자와 이름난 유명 인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죠. 이들은 우선 안에 들어있던 6개의 관을 모두 쇠사슬로 칭칭 동여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모래를 잔뜩 뿌리고 납골당의 입구의 철문도 쇠사슬로 묶은 뒤에 그 위에 밀가루를 뿌려서 누군가 손을 댄다면 이 손을 댄 흔적도 남도록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럼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지 조사단은 납골당 입구에 아예 벽돌과 시멘트를 이용해서 벽을 세우기까지 했죠. 그리고 며칠 뒤 조사단은 다시 벽을 부수고 납골당 문에 채워진 쇠사슬을 치우고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지렛대까지 이용해서 마침내 문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문이 열리지 않았던 이유를 깨닫게 되었죠. 바로 토머스 체이스의 관이 비스듬히 세워진 채 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납골당 안에 쇠사슬로 묶어놓았던 6개의 다른 관들 역시 쇠사슬이 풀린 채 여기저기 제멋대로 흩어져 있었고 시신들마저 관을 벗어나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구를 묶어놓았던 쇠사슬에 뿌린 밀가루에도 납골당 안에 뿌려놓았던 모래에도 사람의 손자국이나 발자국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코튼 총독을 포함한 조사단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실마리도 얻어내지 못하고 조사를 종료하게 되었죠. 그리고 총독은 1820년 체이스 일가의 관을 모두 꺼내서 영국으로 보내어 이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후 이 납골당에서는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지금도 이곳은 일종의 심령 스폿으로 남아서 오컬트 매니아나 심령술사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많은 학자들이 이 사건을 파헤치면서 이야기는 단순한 도시전설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내놓게 됩니다. 우선 조사단에 참여했다는 아서 코난 도일은 1859년생이기 때문에 사건이 벌어진 1810년대 후반에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다
라는 것과 이 사건을 다룬 여러 출판물들에서 체이스 가문의 구성원부터 누가 언제 죽었는지, 영국으로 이장된 관들은 그럼 어디에 묻혔는지 등이 서로 제각각이라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 연도에 발행한 바베이도스 신문에 관련된 기록이 전혀 없다라는 점을 근거로 내놓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많은 오컬트 미스터리 애호가들에게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해당 이야기를 다룬 출판물도 상당히 많이 출판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과연 실제로 있었던 미스터리한 사건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살이 붙고 구체화된 그렇고 그런 도시 전설 중에 하나일까요? 판단은 우리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